오늘 준비한 사연은 남편 몰래, 남편의 친구, 남편의 지인들과 밤을 보낸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은이에요. 결혼 전에는 쇼핑몰 모델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결혼 후에는 남편 민호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전업주부가 되었죠.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만의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가는 생활이 처음엔 꽤 행복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맡은 구매팀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잦은 지방 출장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업무가 바쁜가 보다 했죠.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씩 민호 없는 날들이 길어지자 집 안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무거워졌어요. 낮 동안에는 집안일과 시장 보는 것, 가끔씩 친구 소영과 만나 커피 마시는 게 전부였어요. 문제는 밤이었죠. 민호가 없는 집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TV를 켜놓아도 그저 소음일 뿐이었고 그 공허한 느낌은 내가 뭘 해도 채워지지 않았죠. 민호는 자주 장난처럼 말했어요. 이러다 우리 지은이 과부 되겠는데? 웃으며 넘기려고 했지만 그 말이 가슴을 콕 찔렀어요. 내가 왜 외로운지 그가 진짜로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죠. 출장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통화도 짧아졌어요. 처음엔 자주 연락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호는 피곤해 일찍 잘게라며 먼저 전화를 끊곤 했어요. 민호를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과 서운함이 뒤엉켜 머릿속이 복잡했죠. 힘든 건 알겠지만 내 마음은 누가 알아주지? 가끔씩은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친구 소영이 내 상태를 눈치채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맥주를 한잔하며 내 얘기를 들어주었죠. 지은아, 이렇게 혼자 있으면 점점 더 우울해질 거야. 뭐든 좀 해봐. 소영의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상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지? 민호라도 같이 있으면 탁구나 배드민턴이라도 치겠는데 혼자서 어딜 가기 가좀. 소영은 한참 내 말을 듣고 난 뒤에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내일 나랑 어디 좀 나가자.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내가 좋아할 만한 곳이야.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소영과 약속을 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소영을 따라 집을 나섰어요. 민호는 이번에도 출장이었고 빈집에 홀로 남아있기 싫었으니까요. 소영은 운전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나를 위로하려 했어요. 오늘 갈 곳이 좀 색다른 곳이야. 재밌을 거야. 그녀는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 소영을 보며 약간의 호기심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렇게 30분 정도 달렸을까. 우리가 도착한 곳은 작은 주택가, 골목 안에 위치한 허름한 술집이었어요. 입구엔 간판도 제대로 없었고 잘 알지 못하면 찾아오기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소영아, 여기가 대체 뭐 하는 곳인데 이렇게 숨어 있어? 내가 물었지만 소영은 그저 미소만 지으며 손짓했어요. 들어가면 알아. 따라와.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공간에 몇몇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나이 지긋한 여성도 있었는데 소영이 그녀를 보며 오 여사님 하고 반갑게 인사했죠. 그녀가 이곳의 주인 같았어요. 그녀는 깔끔한 옷차림에 곱게 화장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어요. 어머, 소영이 친구야? 처음 보네. 소영이 나를 대신 소개했어요. 얘는 지은이라고 제 절친이에요. 집에만 있어서 우울하다길래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 말에 오 여사는 내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래, 지은 씨. 자주 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 외로운 건 참기 힘들지. 술집이라곤 하지만 분위기는 꽤나 밝고 친근했어요. 한쪽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는데 여자들이 모여 앉아 카드 같은 걸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게임을 하나 보다 했어요. 그러다 소영이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지은아, 저거 게임이야. 근데 작은 판돈으로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사실 이젠 뭔가 새로운 자극이 절실한 상태였어요. 이 지긋지긋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죠. 지은 씨도 한번 해보지 그래? 스트레스 확 풀려. 오 여사가 내 눈치를 보며 가볍게 권했어요. 망설였죠. 하지만 그 순간 민호가 출장을 간 밤 홀로 느끼던 외로움과 공허감이 떠올랐어요. 한 번만 그냥 장난으로. 결국 그렇게 처음으로 테이블에 앉았어요. 작은 칩들이 오가고 카드가 펼쳐질 때마다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몸을 타고 흘렀죠. 첫 판은 운이 좋았는지 내가 이겼어요. 어머, 지은 씨, 처음 하는 거 맞아? 재능이 있나 봐. 오 여사의 칭찬에 괜히 으쓱한 기분이 들었어요. 솔직히 오랜만에 뭔가를 성취했다는 느낌이 기분 좋았거든요. 두 번째 판도 계속 이겼어요. 작은 판돈이라도 내가 이기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단순한 카드 게임이었지만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찾은 듯한 기분마저 들었죠. 소영은 내 옆에서 그런 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은이, 오늘 완전 운 좋은 날인가 봐. 그녀의 말처럼 정말로 운이 좋은 날이었어요. 어느새 게임은 끝나고 내 앞엔 꽤 많은 칩이 쌓여 있었죠. 진짜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여기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지? 오 여사가 다가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런 것도 처음 해보고 그냥 재밌네요.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소영이 나를 보며 말했어요. 지은아, 앞으로 심심하면 여기 자주 오자. 집에 혼자 있지 말고 이렇게 재미난 것도 좀 하고 그래. 소영의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그저 장난 삼아 시작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짜릿한 감정, 내가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기분은 쉽게 잊히지 않았어요. 민호가 없는 집으로 돌아오자 다시 공허함이 밀려왔죠.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적어도 더 이상 혼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작은 희망 같은 게 생긴 거죠. 다시 소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소영아, 또 언제 가? 답장은 금방 왔어요. 지은아, 내일도 갈 거야. 같이 갈래?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스마트폰을 잡은 손이 움직였어요. 그래, 내일 봐. 그날 이후 소영과 함께 그 비밀스러운 술집에 가는 날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출장을 떠난 날이면 어김없이 소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소영아, 오늘 갈 거야? 소영은 처음엔 내가 적극적인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이내 즐거워했어요. 그녀는 항상 외로워 보이던 내가 무언가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던 모양이었죠. 그리고 나도 그 술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기다려졌어요. 처음 몇 번은 계속 운이 좋았어요. 게임에서 연달아 이겼고 그때마다 묘한 성취감과 짜릿한 희열이 몸을 타고 흘렀죠. 어쩌면 난 이 일에 재능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 자신감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운이 좋았던 날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패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운이 나쁜 날인가 보다 했어요. 지은 씨, 원래 게임이란 게 계속 이길 수만은 없는 거야. 오늘은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거야. 오 여사는 항상 다정하게 내 등을 토닥였어요. 애써 웃으며 지갑에서 다시 지폐 몇 장을 꺼냈죠. 그래요. 다음엔 잘 되겠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늪에 빠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뒤부터였어요. 한번 잃기 시작하자 왠지 모르게 다시 이겨서 만회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졌죠. 잃은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초조함이 가슴을 옥죄었어요. 어느 날 밤 크게 졌어요. 지갑에서 현금을 전부 꺼냈지만
내 앞에 쌓였던 칩들은 모두 다른 사람 손으로 옮겨갔죠. 소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봤어요. 지은아, 오늘은 그만하자. 너무 잃었잖아. 그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오늘 운이 좀 안 좋았던 거야. 하지만 마음속에선 온갖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부끄러움, 초조함, 분노, 그리고 묘한 자존심마저 상하는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어요. 텅 빈 지갑을 보며 자꾸만 생각했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이건 그냥 심심풀이였는데.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와 얼마 만에 함께하는 저녁을 먹던 날이었어요. 식사를 하다 갑자기 민호가 물었죠. 지은아, 요즘 왜 이렇게 생활비가 빨리 떨어지는 거야? 카드 명세서도 평소보다 더 나왔던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민호에게 사실대로 말할 순 없었죠. 아, 이번에 좀 필요한 게 있었어. 미안해.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민호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겼지만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호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잃은 돈에 대한 초조함, 그리고 게임에 대한 묘한 갈망까지 모든 게 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마자 다시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영아, 오늘은 갈 거야? 나 꼭 가야 해. 소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어렵게 말했죠. 지은아, 요즘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 괜찮겠어? 하지만 내 대답은 단호했어요. 오늘은 정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잃은 돈도 좀 돌려받고 싶고 부탁이야. 그날도 역시 내 예상과 달리 결과는 참담했어요. 계속해서 손실이 늘어났고 지갑 속 현금은 물론이고 비상금까지 모두 꺼냈었죠. 게임 테이블에 앉아있는 동안엔 초조함과 긴장감에 온몸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예전의 즐거움이나 짜릿함은 없었죠. 오로지 잃은 돈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박만이 남았어요. 결국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소영 앞에서 펑펑 울었죠. 소영아, 나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소영은 그런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등을 쓸어줬어요. 지은아, 그냥 오늘은 운이 없었던 거야. 다음엔 분명 좋아질 거야. 소영의 말이 맞길 간절히 바라면서도 이미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은아, 이제 그만해야 해. 너 지금 아주 위험한 길로 가고 있어. 하지만 이미 깊게 빠져버린 내가 그 경고를 들을 수 있을지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답니다. 집에 들어와서 민호가 보내준 생활비 통장을 확인했어요. 숫자가 많이 줄어든 걸 보니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졌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내 자신이 싫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딱 한 번만 더. 이번엔 꼭 이겨서 잃은 돈을 다 되찾을 거야. 하지만 게임장에서 계속 잃은 돈은 내 예상보다 훨씬 컸고 생활비와 비상금마저 바닥나기 시작했죠. 더 이상 잃은 돈을 민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작은 거짓말들을 하나둘 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이번 달 생활비가 왜 벌써 다 떨어졌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민호의 눈초리는 날카로웠어요. 그날은 출장이 아닌 평범한 저녁이었는데 식탁 위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민호의 시선을 피하며 침착한 척했어요. 아, 이번 달에 급하게 들어간 돈이 좀 많았어. 관리가 좀 소홀했나 봐. 미안해. 민호는 내 말을 듣곤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이윽고 민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죠. 지은아, 요즘 뭔가 이상해. 카드 내역 보니까 자주 현금을 뽑고 있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애써 자연스럽게 웃으며 답했어요. 아, 그냥 소영이랑 만나서 현금을 쓰다 보니까 그랬나 봐.
그때 민호는 더 이상 깊게 묻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믿어주지 않고 있다는 걸 그의 눈빛에서 느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민호가 출장을 가고 혼자 남겨질 때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사실을 민호가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두려웠어요. 더 큰 문제는 바로 돈이었어요. 게임장에서 잃은 돈이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더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결국 친한 지인들에게 급히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엄마였어요. 엄마,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모자라는데 다음 달에 바로 돌려줄게요. 엄마는 큰 의심 없이 내 계좌로 돈을 보내주셨죠. 그런 엄마를 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게 우선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빌린 돈도 얼마 가지 못했죠. 어느새 다시 게임 테이블 앞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집을 쌓고 있었거든요. 돈이 부족해질 때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빚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은 오직 빚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는 데만 집중됐어요. 민호가 곁에 있을 때도 내 머릿속은 오로지 빚 생각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머릿속은 또다시 게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딱 한 번만. 이번엔 정말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결국 지갑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그날도 변함없이 크게 져버렸고 저희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내가 빌린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죠. 민호가 보낸 생활비는 물론이고 친정 엄마에게 빌린 돈마저 모두 게임 테이블 위에 놓고 사라졌어요.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었고 남은 건 끝없는 초조함과 불안감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상대방은 민호의 오랜 친구 현수였죠. 지은 씨, 잘 지냈어요? 민호 출장이라 혼자 있을 것 같아서 근처 지나가다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현수는 민호와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어요. 자주 집에 놀러 왔고 셋이 저녁을 먹으며 함께 웃고 떠들던 편안한 사이였죠. 반가운 마음에 그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사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도 했고 게임 생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현수는 과일과 와인을 들고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그는 여전히 친절했고 다정했죠. 우리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는 최근 사업을 잘 풀어가고 있었고 표정은 여유로웠어요. 한참을 웃고 떠들던 그가 갑자기 나를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지은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요. 순간 당황했어요. 내 불안과 초조함이 얼굴에 드러난 걸까요? 애써 웃으며 둘러댔지만 현수는 진지했어요. 지은 씨, 저한테는 편하게 말해요. 민호와도 가까운 사이고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말투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어요. 게임이라는 비밀과 빚이라는 큰 짐이 너무 무거워 그에게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이 밀려왔죠.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솔직히 털어놨어요. 현수 씨, 사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민호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큰 잘못. 게임에 빠져서 큰 빚이 생겼어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현수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어요. 지은 씨, 나한테는 민호만큼 소중한 친구예요. 내가 도와줄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 순간 그의 다정한 위로에 더 큰 눈물이 흘렀어요. 마치 무너졌던 제 삶을 누군가가 붙잡아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며칠 뒤 현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가 건넨 봉투를 받아들자 예상보다 두툼한 돈의 무게가 손끝에서 느껴졌어요. 지은 씨,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빚 갚는데 보태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현수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쥐었죠. 현수는 그런 나를 보며 그저 안쓰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보내기가 뭐해서 현수가 선물로 가져왔던 와인을 꺼내 마주 앉아 와인잔을 기울였죠. 술이 들어가자 초조했던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무거운 빚과 죄책감이 눌러앉아 있었죠.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현수 씨,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이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현수는 내 말을 듣고 잠시 당황한 듯 나를 바라봤죠. 지은 씨, 지금 당장 갚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 편히 받아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미 민우에게 숨긴 채 게임으로 진 빚이 너무 컸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싶지 않았어요. 내 안의 죄책감과 초조함이 스스로를 더 극단적인 생각으로 몰아갔죠. 순간 현수의 손을 붙잡으며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현수 씨, 저한테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현수는 내 말을 듣고 당황한 눈빛으로 잠시 얼어붙었어요. 지은 씨,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이 돈을 그런 의도로 준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기에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간절하게 바라봤죠. 부탁이에요. 이대로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현수 씨가 도와준 걸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에요. 현수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그는 망설이고 있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는 내 손을 천천히 감싸 쥐었어요. 지은 씨 정말 괜찮겠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선을 넘게 됐어요. 그날 밤 빚을 갚는다는 생각은 스스로도 비참하게 느껴졌지만 당신에겐 그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호가 알게 된다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하지만 현수가 준 돈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게임장에서 그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말았죠. 곧바로 다시 빚독촉이 시작되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리는 휴대폰 벨 소리에 숨이 막혔죠. 문자 메시지함은 온통 갚지 않은 빚독촉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죠. 그래서 민호의 친구, 우리 부부가 함께 자주 만났던 지인, 그리고 친구 소영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씩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 한 명에게 어렵게 도움을 청하는 순간마다 스스로를 얼마나 비참하게 느꼈는지 몰라요. 그중 몇 명은 내가 급박하다는 걸 금세 알아차렸어요. 그들은 가볍게 웃으며 내게 말했죠. 지은 씨가 힘들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냥 도와줄 순 없죠. 뭐 서로 필요한 걸 도와주는 관계가 되면 좋겠네요. 처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황이 너무나 절박했기에 눈을 질끈 감고 그들의 손을 잡는 선택을 했어요. 그들과의 만남은 민호가 출장 가 있는 시간이나 늦은 밤 시간, 인적 드문 외곽의 모텔이나 작은 원룸 같은 곳에서 이루어졌죠. 그렇게 얻은 돈으로 빚을 잠시나마 막을 수 있었지만 내 마음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이면 자꾸만 눈물이 났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었어요. 낯설고 비참한 여자만이 서 있었죠. 내 삶이 엉망이 된 후로 매일 밤이 불안했어요. 민호가 나의 잘못을 알아채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죠. 평소엔 출장이 잦았던 민호였지만 최근 들어 그의 행동이 어딘지 달라졌어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내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피는 듯했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호는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내게 물었죠. 지은아, 요즘 자주 외출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죠. 아, 소영이랑 가끔 만나서 수다 떨고 그래. 집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하잖아. 민호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 눈빛 하나가 나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죠. 며칠 후 친구 중 한 명과 모텔 근처에서 만났어요. 빚 독촉을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약속 장소에서 친구와 헤어지고 모텔에서 나오던 순간 멀리서 낯익은 자동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호의 차였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부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호는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차갑고 어두웠죠. 지은아,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애써 밝은 척했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죠. 그냥 소영이랑 만나서 얘기 좀 하다 왔어. 왜 그래?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죠. 그래? 소영이랑 어디서 만났는데? 그의 질문이 내 가슴을 찔렀어요. 손이 떨리고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죠. 그냥 카페에서 얘기하다 잠깐 산책했어. 민호는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에서 불안감과 두려움이 느껴졌죠. 민호는 이미 무언가를 눈치챈 것이 분명했어요. 이후로 민호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이 점점 더 수상해졌어요. 그의 시선이 내 핸드폰을 자꾸만 훑었고 내가 외출을 할 때마다 어디에 가는지 자세히 물었죠. 민호가 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느 날 민호가 출장 간다고 집을 비운다고 했을 때였어요. 어김없이 그날 또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내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이 불안했어요. 약속 장소로 가던 길이었어요. 문득 뒤를 돌아봤는데 민호의 자동차가 다시 보였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민호는 출장을 가지 않고 내 뒤를 밟고 있었던 거였죠. 얼어붙은 듯이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민호는 자동차 안에서 차갑게 나를 바라보며 말없이 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모든 것이 들통난 거구나. 민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나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의 얼굴엔 내가 알던 다정함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차갑고 분노로 가득 찬 시선만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지은아,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온몸이 떨려왔지만 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죠. 입술만 달싹이며 말을 더듬었어요. 민호야, 그게 내가 다 설명할 게 오해야. 오해. 오해라고? 내가 지금 널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알아? 정말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그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외쳤죠. 대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말해봐. 지은아! 결국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에게 할 수 있는 변명이나 설명은 아무것도 없었죠.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민호는 차갑게 돌아서며 말했어요.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 여기선 못하겠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었어요. 민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나도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에 도착하자 민호는 내 휴대폰을 꺼내더니 메시지와 통화 내역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저 소파에 앉아 얼어붙은 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민호는 잠시 후 내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현수랑은 또 뭔데? 내 친구까지 끌어들였어.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민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얼룩져 있었어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고개만 숙였죠. 민호야,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민호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뒤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결국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집에서 나왔어요. 내가 무너뜨린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제야 깨달았죠. 추운 밤거리를 혼자 걸으며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어요. 게임, 빚, 거짓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들로 내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민호와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이제 그 모든 순간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죠. 민호에게 모든 게 들통난 이후 친구 소영의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내 삶은 완전히 무너졌고 돌아갈 집도 없었죠. 소영은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 역시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빚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했어요. 오히려 민호와 헤어지고 난 후 빚 독촉은 더욱 심해졌죠. 현수에게 다시 연락을 했지만 그는 차갑게 나를 밀어냈어요. 지은 씨, 이제 더 이상은 나도 못해요. 민호한테도 다 들켰잖아요. 제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요. 현수의 말이 차갑게 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제야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았다는 현실이 느껴졌죠. 그럴수록 게임장에 더 자주 가게 되었어요. 이제는 돈을 따기 위한 목적보다는 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중독처럼 게임장을 찾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게임장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게임장을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였죠. 그 소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지은 씨, 요즘 이 동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조심하세요. 나와 친하게 지내던 직원 한 명이 몰래 귀띔해 줬죠. 그의 눈빛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땐 이미 너무 늦었죠. 며칠 뒤 소영의 원룸에 혼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죠.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지은 씨 맞습니까? 저 강력계 형사입니다. 게임장 관련해서 잠깐 만나서 말씀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형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다 알고 연락드린 겁니다. 내일 오전까지 직접 오시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동안의 모든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죠. 게임에 빠져들었던 순간부터 민호를 속이고 현수와 다른 사람들과의 잘못된 만남들까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제 정말 끝난 건가? 불안에 떨며 경찰서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어요. 경찰서 앞에 도착하자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이 떨렸죠. 마침내 형사와 마주 앉은 순간 그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관통했어요. 한지은 씨, 이미 여러 차례 게임장에 드나든 정황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곳이 불법 게임장인 것도 알고 있었죠. 그 순간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어설프게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사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게임장 주인이랑 직원들 전부 검거됐습니다. 지은 씨도 그중 한 명으로 수사 대상이에요. 앞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형사의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죠. 내 머릿속에선 민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이 결국 이렇게 드러나고 말았죠. 곧바로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처음에 외로움을 달래려 장난처럼 게임을 시작했다는 것부터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 빚이 쌓이고 그 빚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다요.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 경찰서 문 앞에 서 있던 민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엔 분노보다 슬픔과 실망이 가득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내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민호야,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와 아픔으로 남았죠. 결국 내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게임과 빚, 거짓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들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죠. 이제 내게 남은 건 후회와 죄책감뿐이었어요. 그렇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내 삶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결국 게임장에 출입한 혐의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얼마 동안 작은 방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죠. 그 차갑고 어두운 공간에서 처음으로 내 삶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민호와 처음 만났던 순간, 행복했던 결혼 생활, 처음 게임을 시작했던 그날 밤의 기억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무엇보다 민호에게 저지른 잘못이 가슴을 짓눌렀죠. 그는 나에게 늘 따뜻했고 나를 믿어줬어요. 그런 민호를 배신한 내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게임과 빚의 늪에 빠져 민호의 마음을 짓밟을 동안 민호는 혼자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그 어두운 공간에서 매일 밤 지난 선택들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내 잘못을 마주하며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답니다. 그리고 거길 나오고 나서도 변화는 없었어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적막하고 외로운 삶을 이어갔어요. 그러다가 민호와의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던 날, 내 손이 떨렸어요. 그 서류를 바라보며 비로소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실감했죠. 이제 정말로 민호는 내 곁에 없었고 그를 다시 볼 수도 없었어요. 내가 망친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나버렸답니다. 한때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내 곁을 떠났어요. 소영조차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고 현수도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그 모든 관계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얄팍한 것이었는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게임장도 빚을 지우려 만났던 사람들도 더 이상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와 죄책감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죠. 가끔씩 잠에서 깨어날 때면 숨이 막힐 만큼 고통스러워요. 이제야 모든 걸 잃고서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연을 읽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쉽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달라고요. 외롭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순간의 쾌락과 유혹에 빠지지 말아주세요. 그 선택이 내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부디 여러분은 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연 많은 여자였습니다.